두 가지 영상을 한꺼번에 좀 찍고 있어요. 자,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라고 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든 오늘도 출근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부지런히 글을 써야 되니까 조금 서둘러서 오늘은 한 15분 정도의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압축적으로. 자, 이제 어제부터 이제 계속 그저께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어제 상상의 힘 뭐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 거부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탈피하는 방법. 그래서 현실 거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345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 거부란 우리 삶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태, 현 상태, 지금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엔 현실 거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것은 외부로 표현되는 모습과 자신이 동일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외부로 표현되는 모습과 자신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생긴다. 현실을 거부하는 마음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게 이제 현실 거부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상황,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외부로 지금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됐을 때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들 내부도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현실 거부다. 현실을 거부하는 마음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자꾸 거부를 하면 일단은 힘도 분산이 되죠. 에너지도.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굉장히 약해져서, 만약에 땅이라면 모르지만 물 같은 데들은 추진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추진력이 떨어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중간에 침몰하는 경우도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육지라고 하는 기준을 따진다면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물이라는 기준으로 바꾸면 가다가 그러면 위험해진다고요. 빠지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현실을 정확하게 거부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준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든지 여러분 스킬,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측면으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6페이지에 보면, 자, 이제 이러한 현실 거부의 한 사례가,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회피성이라고 하는 것과 대결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대학교에서 회피성 성격 그룹과 대결성 성격 그룹에 관한 실험을 했다. 학생들이 이 두 그룹으로 분류한 뒤 회피성 성격 그룹을 한 방에 모아놓고 손가락 끝에 전기 자극을 내어 60초마다 약한 전류를 흘려보냈다.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벽에 시계를 걸어두고 초침이 숫자 11을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손가락에 전기 충격을 가한 것이다. 회피성 성격의 학생들은 초침이 11을 향해 가면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연구자들은 시계에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해서 학생들의 표정과 눈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초침이 12에 거의 다가가서 전기 충격이 곧 가해질 것이라 느낄 때 회피성 성격을 지닌 학생들은 아예 시계를 쳐다보지 않았다. 자신에게 스트레스와 불편을 가하는 대상을 피한 것이다. 실험이 끝난 뒤 회피성 성격의 학생들을 진찰해 본 거죠. 심장박동수, 호흡수, 혈압 등 스트레스 수준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수치들이 실험 전보다 30에서 40%가량 높아졌다. 회피성 성격의 경우에. 그럼 대결성은 어떠냐? 초침이 10일을 가리키는 순간 모든 학생이 시계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전기 충격에 정신적으로 미리 대비를 했다. 실험이 끝난 뒤 대결성 성격의 학생들도 혈압, 심장박동수를 진찰했는데 실험 전과 거의 동일했다. 현실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회피성, 뭔가 피하려고 하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같이 이제 일단 신체적인 변화도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결성인 친구는 오히려 그런 영향이 없었다.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에 당당하게 대결해가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 건강하다. 또 그들은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지거나 저절로 해결되기를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에 정직하게 맞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할수록 그만큼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도 메모를 해놨지만 이게 자기 주도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주도잖아요. 이 자기 주도 설명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피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나 여러분 자기 개발의 문제,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현실 거부를 하거나 회피를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대결을 하고 맞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취해갈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아침에 20-30분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둘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주도적이어야 되는 건지. 자, 자기주도라는 것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서 뭐 다른 사람이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내가. 이 영상도 누가 시켜서 하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지금 30분 동안 계속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쏟아내니까 저도 이제 머리가 멍해지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생각해낸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사탄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다. 자, 이제 이거는 아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러한 현실 거부 중에서 어떤 이제 문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고 마음의 혼란도 엄청날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지금 결혼 생활에 행복한가? 진정으로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보았다. 대답은 행복하다였다. 그 걱정이 사라지자 다음에는 하고 있는 일이 어떤지 생각해 보았다. 만일 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본인의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 근거, 근본,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취하면 된다. 마치 손전등을 켜고 캄캄한 방을 수색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방을 찾아가 문제 하나하나에 정직한 직면이라는 밝은 등불을 밝게 된다. 현실 거부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자기주도적인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나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답은 이것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때 나는 과연 내가 찾아나는 문제에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지불하라. 삶의 대가는 어차피 지불해야 한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가능한 빨리 지불할수록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서 더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제가 가장 크게 얻었다는 건 이 대가라는 표현이에요. 대가. 저 역시 아침에 30분 나름대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더 좋은 제 자기 개발의 삶을 위해서 제 30분 대가 치르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침에 글 쓰는 거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내가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종이책을 쓰고 싶고 그럼 시간을 내세요. 대가를 치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답은 이것이다.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지불하라. 삶의 대가는 어차피 지불해야 한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가능한 빨리 지불할수록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서 더 빨리 자유로워진다. 무엇과도 마음의 평화를 바꿔서는 안 된다. 자신의 삶에 있어 마음의 평화를 최고의 목표로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조직하라. 마음의 평화는 인생 목표 중 가장 상위 목표이다. 내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나 그 결과 때문에 고통받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나중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지금이에요. 지금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대가를 충분하게 치르셔서 무언가 원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야. 현실 거부하지 마시고 직면해라.
그죠? 회피하지 말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노에 관해서 여기 나와요. 분노를 정의를 하면 이런 겁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분노는 대부분 불필요한 감정이라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점. 대부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없앨 수 있는 것이 오직 파괴적이기만 한 감정이다. 대부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없앨 수 있는 오직 파괴적이기만 한 감정이다. 이게 분노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난다. 분노는 특정한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한 반응이다. 이게 분노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노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있는데 뭐 이것도 다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일단 이 부분은 오늘 좀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해서 저희 다음 좀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뭐 그러니까 읽을만해요. 350페이지부터 분노에 대한 생각들은 한 번쯤 뭐 좀 읽어볼만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353페이지 이런 내용들이 거친 신체 접촉 활동 이런 분노를 푸는 거에서 이런 신체 접촉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된다. 우리 몸의 4개의 배출구가 있다. 손, 발, 이, 목소리.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분노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손, 발, 이, 목소리. 그래서 달리기나 수영, 사이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종의 만약에 스포츠를 통한다면 여러분이 뭐 통나무에다 뭐 도끼질을 하는 거든 뭐 배드민턴이든 이런 게 아닌 달리기, 수영, 사이클링 등 유산소 운동은 분노를 해소해 주지 못하는데 그것은 신체적 접촉이 거의 없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나 몸무게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화를 줄여주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분노를 사그라들이고자 할 때는 운동을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손, 발, 이, 목소리 요 4가지와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을 하면 좋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조절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내용은 아닌데 오늘 제가 아까 다른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너무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챕터 8장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챕터 8장 아까 어디죠? 제목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마스터 목표 이제 끝냈고 챕터 이제 뭐 챕터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한 5분의 1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화력을 높여주는 인간관계 마스터라고 하는 챕터 9 내용 가지고 또 내일서부터 해서 다음 주 중에는 이 책을 또 완독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라는 내용 진행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을 하셨고 여러분 이제 또 바로 또 이 영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또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미라클 모닝 여러분의 기적이 함께하는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